제가 원래 선생님 생년월일을 안 여쭤보거든요. 네, 제가 이제 성함이랑 뭐 이렇게 나이만 보통 여쭤보고 전 신점인지라 점을 보는데, 제가 생년월일을 여쭤본 이유가, 네, 저희 할머니는 그러세요. 선생님이 지금 원래 산 사람이 아니래요. 네, 이상하게도 뒤에 저승사자가 같이 따라다니는 형국이고, 제 지금 귀에서 들리는 소리는 비명 소리밖에 안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죄송해요, 원래대로라면은 49 전에 50 전에 가셨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내가 땜을 하고 사셨는지 뭐 했는지, 뭐 아까 저희 거실에서 잠깐 뭐 얘기할 때 뭐 대수대명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 굿당 얘기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뭐 그걸로 땜을 하신 건지 뭐 한 건지, 어떻게 지금 걸어서 저희 신당에 오셨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아직도 사자가 따라다녀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선생님이 이 사주를 놓고 보고 선생님 제가 화상을 봤을 때, 얼굴을 뵀을 때 지금 선생님이 아프거든요. 네. 아파야 돼요.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요 제가. 지금 제가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있는데도, 물론 뭐 에어컨을 틀어 놓기는 했지만, 제가 이거에 저도, 추위를 느낄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여기서 그러니까 막 예. 더 떨려요. 바들바들 떨려요. 예, 근데 선생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씨 집안 자체가 저희처럼 신줄도 유공한 집이에요. 그리고 또 예, 하나는, 이 조상의 바람도 굉장히 많은 집이에요. 근데 선생님네 윗대로에서 저희처럼 하시던 분이 있다 그래요. 예, 할아버지가 있다고 네. 그러시더라고. 근데 그거를 너무 소홀히 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신의 벌전도 내려오는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육신이 아파요. 근데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지병이 좀 심각한데. 네. 그래서 뭐, 의사들도 예,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예. 겉은 멀쩡해 보이세요. 근데 네. 이게 참 웃긴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선생님도 간이 안 좋아요? 예, 간경화 말기예요. 간이식 안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 한 작년쯤 그 소리 듣지 예, 않으셨어요? 작년에. 그죠? 예, 작년 4월 달에 작년이면 말기에 50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50 넘으면 선생님 원래 가셨어야 돼. 근데 그것도 기사회생이다 진짜 선생님. 저희 옆집에 무당집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차를 빼달라 해서 딱 나갔는데 예. 제 얼굴 보자마자 갑자기 동자신이 들어왔던데 동자신은 애기 목소리로 얘기하시더라고. 음. 너 간이 안 좋네. 오늘 내일 하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고 한 일주일 있다가 정식으로 돈을 내고 봤어요. 예. 갔더니 올해 10월 달부터 내년 10월 달 고비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대수대명이라도 해보자고. 음. 치성만 그따면 1,000만 원 넘으니까. 음. 그래서 한 500 정도 들고 치성 정도만 했거든요. 음.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간만에 본 친구들도 전에보다 얼굴은 많이 혈색이 좋아졌다고 예. 하더라고. 그거 하고 나서는. 근데 그럼 뭐 하냐고, 지금 혈소판 수치 그런 거 검사하시죠? 제가 원래 거의 한 달, 보름이나 2달 만에 예. 병원에 맨날 입원해요. 왜냐면 예. 위에서 자꾸 피가 나가지고 위에서 예. 피도 한 적도 몇 번 그죠. 있고 그래서 그 위에서 피가 새면은 이제 밑으로 나와요. 그죠. 많이 흘릴 때는 토를 하고 예. 그래서 거의 한 달, 보름, 2달 만에 맨날 입원하는데 제가 요번엔 6월 15일 정도에 입원하고 아직까지 입원을 안 했어요. 아직까지 증상은 나쁜 증상은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염려스러운 게 네. 뭐냐면, 몸의 수치가, 선생님이 지금 혈소판 수치라든가 뭐라든가, 제가 그쪽은 좀 잘 그래서 알거든요. 황달 수치가 예. 술을 안 먹어도 제가 한 7, 8개월을 술 끊어봤거든요. 예. 근데도 황달 수치가 안 안 떨어진대요. 떨어져요. 예. 안 안 떨어지고, 떨어진대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혈소판 수치 또한 되게 낮아지실 거예요. 근데 그나마 지금 선생님이 다행인 게, 어떻게 보면은 혈색은 그래도 좀 돌아오셨으니까 네. 다행이기는 한데, 이게 선생님 지금 어쨌든 저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과거를 들여다 봤을 때에도 선생님이 명부에 올라오기는 하셨어요. 근데 뭐 어떡하겠어. 본인이 그렇게 사신 거고, 본인이 뭐 근데 음주가무도 그렇게 막 하진 않으셨는데? 아니, 예전에 예. 제가 그 코로나 이제 시작하기 예. 전부터 이렇게 사업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예. 안 되기 시작하니까
막 이제 별풍선 쏘는 거 있잖아요. 어, BJ를 보고. 어.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막 탕진하고,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깨나무 술 먹고, 깨나무 술 그렇죠. 먹는 거예요. 근데 한 이게 1년을 딱 그랬더니, 음, 이게 병이 걸린 거예요. 1년 만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그러니까 꾸준히 먹어왔지만, 음. 그 1년간은 진짜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자다 깨면 먹고, 잠자다 깨면 먹었어요. 이상. 근데 의사가 술 때문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건데 바이러스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난번에 뭐 치성 들었는데, 이때 할아버지가 그래도 살균 해주신다고 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간경화나 간 뭐 염이 있거나 간암인 환자들을 놓고 보면은 어쨌든 발병의 원인이 있잖아요. 물론 술 때문인 것도 있겠었지만 선생님이 그래도 약간 바이러스성도 조금은 껴있을 거라 그래요. 그러다 음, 보니 이게 확하니 정말 아다리가 맞은 격으로 나빠지신 게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지금 낙담하실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생님이 그래도 어쨌든 이 죽을 고비를 넘기셨고 근데 아직도 그 명은 확하니 이어지지는 못하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이 본인 관리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지금 간도 간이지만 췌장 쪽도 저는 그렇게 썩 튼튼하다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당 수치는 괜찮으세요? 네, 당뇨는 없어요. 아니요, 근데 당도 선생님 좀 위험이 와요. 아, 당뇨도 올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버님이 당뇨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당뇨, 선생님이 지금 마르셨잖아요. 근데 네. 오히려 마른 당이 더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식습관부터 좀 고치셔야겠다. 선생님 모리밥 드세요? 아니, 작곡, 아니, 모리밥.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새끼를 챙기는 게 아니라 아니죠. 하루에 2끼 정도만 먹어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좀, 전에는 거의 밥을 안 먹었는데, 요새는 응, 그래도 좀 많이 먹어요. 그죠. 근데 그게 잘못하면 모리밥이 될 수가 있어요. 막 폭식을 한다든가 내가 막 많이 먹는다든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되도록이면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반찬도 되도록이면 지방질 적은 거. 그런 쪽으로 선생님이 좀 스스로가 내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또 이게 웃긴 게 제가 또 당뇨도 염려스럽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간이 안 좋은 환자들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그냥 뭐 "쌀밥을 먹어라. 잡곡밥보다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렇게 병원에서 의사들이 많이 말을 해요. 근데 또 그게 자칫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또 당의 요인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선생님이 좀 계산해서 드시는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귀신들이 살려준다고 해도 사람이 관리 못하면 그거는 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쪼끔만 하시면은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웃긴 게요 선생님. 여자가 보통 많이 걸리거든요, 갑상선이라는 건. 네. 선생님은 갑상선도 좀 위험이 있어요. 아, 왜 제가 저렇게 원래 걸리시지? 20살 때부터 기관지가 안 좋다고 그랬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쪽도 선생님이 좀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선생님이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 위도 안 좋다고 하시던데. 그죠. 위야 당연하죠. 뭐 피를 토하는데 선생님 당연히 괜찮겠어요? 안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다 제가 헐었겠지. 술을 먹으면 설사를 많이 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 되도록이면은 이제 술은 뭐 끊으셨겠지만 더 완곡히 아니, 끊으셔야 돼요. 또 끊었다가 또 다시 먹어요. 안 돼. 이제 제가 이제 치성 드릴 때 할아버지랑 약속을 했거든요. 응. 뭐 들어오시면 할아버지가 술 끊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안 먹다가 이게 또 안 돼요. 땡기더라고. 안 돼요. 미치겠어요. 근데 또 땡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상 바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대수제명 쳤다고 해서 물론 안정은 되실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선생님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안 싸두고 두남 줘도 본인이 관리 못하면 꽝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그 몸주랑 할아버지 신이 들어오신 그 할아버지가 그냥 술 끊기로 약속을 했는데, 음. 제가 또 약속 못 지킨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그리고 제가 이게 자꾸 이제 술을 어느 정도 알딸딸 먹으면 자꾸 그 남의 그죠.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선생님도 문학계가 신줄이 있어. 유공한 짐이라고. 아니, 이제 치성굿, 진짜 완전 굿은 아니고 치성굿 할 때, 그때부터 자꾸 남의
그걸 보이는 거예요. 느낌으로. 음. 그러니까 여기 딱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계신데 느낌으로 말을 하면 희한하게 맞추는 거예요. 친구들. 그 술만 먹으면 그래. 술 안 먹으면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데 음. 그래서 그 좀 무당도 술 먹지 말라고. 자꾸 그게 제어가 안 돼요, 원래 술 먹으면. 그러기 때문에 더 이제 가물로 짙으신 분들이 술 먹고 막 사람들 봐줘. 그럼 그게 더 잘 맞아. 네. 그렇다 보니 이게 또 무당판으로 들어오시고 무당판으로 들어오시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요. 근데 저보다 음. 와이프 쪽이 더 근데 해안이 더 좋다고 발동은 하더라고. 선생님이 걸렸어요. 김씨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 저 아니면 와이프 아니면 이제 제 의붓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면 걔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좋죠? 와이프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던데. 아, 뭘 내려. 무슨 집안이 경사났다고 무당나요. 근데 와이프도 하기 싫고 저도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와, 의붓아들이야 뭐 젖줄 뼈줄도 아닌데 못 오르내려. 근데 그럼 우리가 안 하면 걔한테 간다는데 안 가요. 안 가요? 의붓아들이잖아.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아들이죠. 그러니까 안 근데 가지. 우리 와이프도 이제 그 치성 할 때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날부터 요새 계속 등하고 허리가 음. 아프대요. 계속 너무 아프대요. 그러니까 받아야 되지 않나? 원래 허리하고 등 아프다고 받아요. 근데 보통 아프면은 그런 것 때문에 아플 수가 있어요. 한평생 아파야 받는 거예요, 선생님. 한평생. 네. 신병이라는 게 그래요. 근데 한평생 나를 괴롭혀야지. 예전에 이제 와이프도 20대 때 음. 자기 전 남편한테 사업 잘 되라고 구술했대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신입 가물이 있으니까 그거 눌러놨다고 하더라고. 그때 구출했을 때. 근데 눌린다고 눌리는 신이면 받아서 뭐해. 그러니까 근데 뭐 걔네들은 뭐 받아야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안 받아도 저 같은 경우는 신을 누르려고 눌리고도 하다가 터졌어요. 저는 제가 그 무당 부채방으로 빼서 쪘어요. 그 정도는 돼야 신을 내리는 거예요, 선생님. 점을 처음 보러 가서 처음 구슬을 하는데 그 무당이 뛰는 게 시원치 않아 보여. 그래서 난 뺏어서 거기 있는 사람 공수 다 줬어. 무당들한테도 줬어. 뭐 저도 그 그 정도는 미쳐야 신을 받는 이렇게 거예요, 치는 선생님.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치면은 막 뭐가 들어오는 느낌 막 들어요. 그거를 친다고 들어오면 그건 신이 아니요, 선생님. 근데 그때마다 막 몸이 찌릿찌릿해서 가지고 지금 선생님이 조상농간이에요. 진짜 신들은 선생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우아하신 게 신이에요. 그런 재금 소리에 물론 신을 부르는 행위가 장구와 재금을 치거나 장구와 징을 치거나 그래요. 근데 그 재금 소리에 신이 확 발려가지고 막 그런다? 아니요. 왜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은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존재세요. 우아하신 분이세요. 내가 내릴 자리를 아세요. 막말로 선생님 그 지금 뭐 대수대명 뭐 치성하시는데 거기에 신이 내려? 그거는 우아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또 그런 신 받아봤자 선생님 더 힘들고 더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음. 생각은 없어요. 음. 근데 자꾸 아니요. 근데 아, 선생님은 하고 싶어 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니 진짜 하기 음. 마음은 없어요. 그럼 선생님 조상굿을 하세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그 천도제 같은 걸 하라고 그러더라고. 천도제는 소용이 없어요. 왜냐? 가장 원심인 신을 흔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 밑에 조상이 계세요. 그 조상을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선생님이 그러한 가물노을이 안정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붓아들은 선생님 핏줄 아니잖아. 네. 엄연히 신들은 다 따져요. 음, 아까 그랬잖아. 내가 내릴 자리를 안다고. 그리고 예전에야 요즘이야 그냥 무당이 막 내리지만 예전에는 양반 집안만 무당이 내렸어요. 음. 왜? 본소 있고 뼈대 있는 집안. 내 핏줄이 아닌데 왜 가? 왜? 어쨌든 내 조상이 섬기던 신명이고 내 조상이 원력 권력을 닦아서 신이 되시는 거니까. 또 내 조상이 내 자손들을 위해서 빌던 원신명이니까. 내 직계한테만 가요. 그 무당들이 뭐 겁을 주려고 그랬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랑은 좀 결이 다르신 분들 같아요. 나이도 음. 세 분이 오셨는데 나이도 한 분은 꽤 거의 70 넘으신 분. 뭐 나이가 많다고 무당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나이는 젊지만 구력은 15년이 넘어요, 선생님.
오래되셨네. 별별 사람 다 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이가 많다고 뭐 경력이 오래된다고 잘 보는 무당도 아니고 뭐 애동이가 잘 본다. 요즘은 애동이도 또 없어. 다 돈에 눈 깔던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무당들이.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구술시키고 무조건 치상을 시키고 무조건 일을 띄려고 눈을 불아리고 지랄대를 하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 하는 얘기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여기 제가 신청을 3일 전에 했어요. 빨리 그러니까 오셨네요. 빨리 해 주신 거예요. 제가 아. 인제 왜 조울증에 걸렸다고 그러셨지? 다 얘기를 하니까 예. 빨리 해 주신 거예요. 아. 근데 선생님 중요한 거는 아직도 사자가 좀 머물러 있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의 이러한 신가물이나 이러한 조상의 환란은 재우셔야 돼요. 그래야 집이 편안하시고 선생님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는 곳 곱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난 선생님이 편하게 가실 것 같아요. 왜냐 선생님도 어쨌든 시한부 판정 맞잖아. 네. 선생님은 그러시겠지. 저 무당은 뭐라고 이렇게 편하게 말을 하지? 저도 시한부 판정 받았어요, 선생님. 근데도 전 열심히 살아요. 왜? 내가 그거 받았다고 해서 암울하게 지내봤자 내 인생만 아깝잖아요. 어차피 한 번 살고 어차피 얼마 안 남은 거.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면은 가서도 미련이 없겠죠. 그럼 제가 간이식 신청을 해 놨는데 음. 간이식만 하면 근데 간이식을 해도 선생님 네. 몇 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간이식 해도 또 일찍 간 부작용 사람도 일어나면은 금방 가고 예 좀 그래서 적응한다 해도 길어봤자 5 년. 받을 수는 있을까요? 쪼끔 힘드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대기자가 어. 7만 명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보통 간이식이 내 직계에서 많이 해 줘야 되잖아요. 맞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다 그나마 검 가족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가족 또한 맞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은 예. 정말 모래사막에 바늘 찾듯 찾으셔야 된단 그러니까 말이야. 저희 가족 이제 여동생하고 누나 음. 있는데 검사를 다 했는데 저랑 안 맞는 그럼 이제 다른 무당들은 그러겠지. "너 그거 빨리 받을 수 있게 굿하자." 이러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 굿할 거였으면 진시황은 왜 죽었어? 근데 계속 저승사자가 계속 네. 따라다녀요. 네. 그럼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 더 열심히 사셔야죠. 미련 없게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실 때 편하게 가시게끔 선생님이 길을 좀 닦으셔야죠. 조상바람, 신바람 재우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아 또 저승사자 있다니까 너무 무섭네. 24시간 붙어 있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인제 선생님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 명부에 어쨌든 올랐던 사람이니까. 원래라면 선생님이 49, 50에 가셨어야 돼. 네. 그럼 그럼 이제 또 거기서 무당들에게 "너 신 받으면서 한다." 무슨 소리야. 근데 저도 이제 그 강경화 말기 걸린 다음부터 자꾸 뼈가 부러져요. 골절이 잘 돼요. 지금도 이제 무릎 골절 중인데 이제 강경화 수술을 못 한대요. 왜냐면 피가 많이 나면 피가 안 멈춰서 죽을 수 있다고 수술은 안 해 주거든요. 그냥 그게 혈소판 수치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근데 뼈도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삐끗하면 뼈 골절되고 금가고 막 이러거든요. 계속 앞으로도 그럴까요? 그죠. 왜냐면 간 경화라는 게 간이 굳은 거잖아요. 네. 간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간 수치는 변화가 없어요. 피를 아무리 검사를 해도. 왜? 활동을 못 하니까. 근데 혈소판 수치랑 황달 수치는 계속 변화가 와요. 왜? 간이 일을 못 하니까 혈소판이 안 나오죠. 그럼 혈소판 수치는 쭉쭉쭉쭉 떨어지죠. 당연히 선생님이 좀만 부딪혀도 자국이 남아요. 좀만 해도 부러져요. 그러니까 피 나도 잘 안 안 멈추고. 멈춰요. 혈소판이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아 선생님 본인 관리하셔야 돼. 근데 그런 분이 걱정을 하시는 분이 술을 드신다고? 난 좀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돈 벌지 말라고 욕먹는다고. 본 무당마다 너 다 욕먹을 거라고. 음. 네가 네 몸 관리를 네가 그렇게 한 거라고 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원래 술은 좋아했지만 한 1 년간은 진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뭔가에 홀린 듯이 이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그렇게는 안 먹는데. 그게 조상바람, 신바람도 같이 불어서 그래요. 난 선생님이 그걸 좀 재우시는 게 그나마 좀 괜찮으실 것 같아. 그래야 선생님이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뭐 대수대병이나 치성 물론 좋아요. 근데 다만 난 정식으로 구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생님이 또 더 편하게 사실 거고.